이천시 소재 쿠팡 물류센터 화재, 사흘 만에 진압이 됐습니다. 화재 원인 규명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세한 내용 이도형 청운대 연구교수 모시고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천 물류센터, 이 쿠팡 물류센터 가운데 인천에 있는 곳을 포함해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일단 교수님 어떤 곳인가요? 네,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체 바닥 면적 합계인 연면적이 축구장 15개 크기인 12만 7천 제곱미터, 평으로 따지면 3만 8천 평에 이른 메가 물류센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천 물류센터와 비슷한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주로 수도권, 서남부권의 물류, 배송을 책임지는 쿠팡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 물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상 전소된 이천 쿠팡 물류센터는 물류 전문 건설사인 성경 ENC의 자회사인 휴메드가 2014년에 착공을 한 건물이기도 합니다. 쿠팡은 휴메드로부터 완공되기 전인 1,400억 원을 들여서 선 매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후 2년 뒤인 2016년에 이 이천 물류센터를 쿠팡이 인수를 해서 준공 오픈을 하게 이릅니다. 당시에 쿠팡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준공 오픈을 한 물류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각종 논란에 휩싸인 곳이 또 이천 물류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자금난으로 인해서 쿠팡이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이천 물류센터를 담보로 해서 또 인천 물류센터와 함께 공동 담보로 해서 3천억 가량을 대출을 받았기도 했었고요. 2018년에 또 화재가 한번 있었습니다. 담뱃불로 인한 화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뭐 작은 화재라고 했었지만은 연기가 자욱한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대피하는 순간에 자리를 지켜라라고 얘기하면서 사회적으로 물이 지탄을 받았던 또 센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후 물류센터 앞에 있는 보강토 옹벽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건물 전체가 폐쇄되는 일이 있었던 지역이 바로 이천 물류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미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던 적이 있는 곳이다. 여기까지 확인을 했는데 그런데 화재 원인을 놓고 지금 이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마 뭐 언론 보도에서 CCTV 상으로 이 작은 콘센트인가에서 불꽃이 튀는 장면 보신 분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어떤 좀 원인과 관련된 새롭게 나온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가 지하 2층에 있는 선풍기 연결용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하 2층은 물류창고인데요. 이곳에 에어컨이 없다 보니까 선반을 따라서 쭉 이제 선풍기를 연결한 멀티탭을 이용했었는데요. CCTV에서 확인된 것처럼 진열대 선반 위에서 멀티탭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화 화재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장 감식을 통해서만 나온다 볼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콘센트에서 불꽃이 튄 것으로 이제 CCTV에서 확인이 되는 만큼 멀티탭이 설치되는 과정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전 수칙이 위반 여부가 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편 화재 당시에 건물 내부에 있던 직원들이 스프링쿨러가 오작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소방 당국 역시 조사 결과 화재 당시에 스프링쿨러 작동에 8분 정도 지체됐다 하면서 스프링쿨러가 수동으로 폐쇄되고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평소 이곳에서 이제 화재 경보가 오작동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날 역시 오작동 경보가 나고 나서 스프링쿨러를 약 8분간 꺼놨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쿨러의 오작동 여부가 상당히 이번 화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고요. 임의로 조작한 경위를 조사해서 이게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관련자를 전원 형사처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경찰 수사, 조사 결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화재로 저희도 속보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 소방관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구조대장 연결식 오늘 거행이 됐는데 부하 직원들 챙기느라고 못 나오셨다고요?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번 쿠팡 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직원들 248명은 전원 무사히 탈출에 성공을 했지만은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건물 내부에 들어갔다가 고립되면서 탈출하지 못하고 실종됐던 김동식 대장이 48시간 만에 끝내 주검으로 동료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센 불길에 동료 대원들을 먼저 탈출시키다가 정작 본인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숨진 채 발견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지금 자아내고 있는데요. 김 대장은 화재가 발생한 17일 그날 당일입니다. 큰 불길이 잡히면서 화마 기세가 누그러진 오전 11시 20분쯤 동료 소방관 4명과 함께 건물 지하 2층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하 2층에 쌓여있던 인화성 물질하고 적재물이 무너지면서 다시 불길이 거세어졌고요. 진입한 지 20분 만인 11시 40분에 다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선두로 진입했던 김 대장은 탈출 시에는 반대로 역순으로 대열의 맨 마지막에 있었고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대원들을 전원 탈출시키는 데 성공을 했지만은 끝까지 뒤를 지키면서 대원들의 탈출을 도왔던 김 대장은 결국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렀다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는 순직한 고인에게 1계급 특진과 녹조 근정 훈장을 추서를 하고요. 경기도청장으로 오늘 연결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대전 국립현춘원에 안장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많은 국민들 다시 한번 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 화재, 거의 지금 매해 굉장히 큰 대형 화재가 되풀이되고 있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교수님, 이거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됩니까? 그러게 이 물류센터 화재 사건이 이번만의 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14년에 경기도 군포시를 시작으로 해서 2018년에 또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화재가 있었고요. 2020년 한 해만 해도 포천, 군포, 이천, 용인시에 이르기까지 크고 작은 물류센터 화재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경기도에 물류센터가 많다 보니까 경기도에 화재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한 번 불이 났다고 하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지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상 손실을 지금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물류센터의 화재는 원인으로 볼 때는 이제 건축비와 공기를 줄이기 위해서 화재에 취약한 건축자재를 마감재를 사용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공기와 자재 비용의 한 30%가량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 사회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붙거나 연소할 때 맹독성 가스를 발생시키는 우레탄 폼이라든지 샌드위치, 판넬 등을 이제 마감재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비용을 공기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하지만 이를 지양을 하고 화재 단열이라든지 예방할 수 있는 마감재, 건축자재를 쓰도록 소방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또 현재는 동영상 10분짜리 틀어놓고 안전 교육을 하는 정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근본적인 예방 대책을 만들 수 있고 꾸준한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